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2승 2패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리즈 들어서 3차전까지 키움 히어로즈는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안타를 치질 못했습니다. 8안타가 2번, 7안타가 1번. 그런데 5일 고척돔에서 열린 4차전에서 히어로즈는 1대1이던 3회 말 이날 2번에 기용된 전병우의 2루타를 시작으로 한 이닝에 무려 6안타를 몰아쳤습니다. 2번 전병우, 5번 김태진, 6번 이지영, 8번 신준우. 물론 간판 스타인 이정우 선수 또 가을 사나이 송성문의 안타도 있었지만 조연인 타자들이 저마다 랜더스 선발 모리만도를 공략을 하면서 대거 6점을 뽑는 빅이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타선의 폭발을 끌어낸 이 선수들,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키움은 내내 테이블 세터의 기여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날 전병훈 선수를 2번에 전진 배치를 했고요. 또 부진의 부상이 겹친 4번 타자 김혜성, 3차전에 실책이 뼈아팠던 김희집을 라인업에서 빼고 김태진 5번, 이지영 6번, 송성문 7번으로 타순을 짰습니다. 유격수에는 신준우가 8번.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전병우가 2루타 포함해서 2안타 1득점, 김태진 2안타 1볼넷 2득점, 이지영 1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 신준우 2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연들이 합쳐서 7안타 3타점 4득점을 올린 겁니다. 팀은 4차전 만에 처음으로 10개 이상 11개 안타를 치기도 했고요. 홍원기 감독은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명장을 만드는 것은 선수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키움 마운드에는 좌완 이승호가 있었습니다. 에이스 안우진의 부상과 또 선발 최원태의 불펜 중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발로 나선 이승호는 아마도 코칭 스태프에서는 오프너의 역할 정도를 생각을 했겠죠. 초반에 무너지지 말고 2회, 3회라도 좀 끌어달라는 그런 바람과 함께요. 올 시즌 이승호 선수는 53경기 모두 9원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한 경기 가장 많이 던진 것이 1과 3분의 2이닝이었고 투구수 30개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까지 10세이브를 기록할 정도로 초반 기세는 아주 좋았고요. 당시 만났을 때만 해도 정말 자신감에 넘치고 더욱 치고 올라갈 그런 포부를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고졸 5년 차인 만 23세 이승호는 전반기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였다가 또 후반기에는 8점대의 기복을 보이면서 여전히 성장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 만 21이던 2019년, 2020년 시즌에 46번, 46번이나 선발로 나선 경험이 있는 대단한 기대주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1회 초에 첫 타자 추신수를 상대하면서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이기도 했지만 9위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공의 회전이라던가 또 낮게 깔리는 제구, 또 그 무엇보다도 공격적이었습니다. 1회에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최정에게 빗맞은 안타로 1점을 내주긴 했지만 2회에는 투구수를 6개로 마치더니 팀이 대거 6득점을 하자 4회에도 또 마운드에 올라와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습니다. 4이닝 동안 48개의 아주 경제적인 투구수로 1실점하면서 기대 이상의 길고 또 안정적인 이닝을 소화해줬습니다. 히어로즈에게는 정말 희망을 준 그런 투구였습니다. 이승호에 이어서 양현도 깔끔하게 5회를 막아줬는데 그 이후로는 랜더스 타선이 정말 끈질기게 추격전을 펼치면서 사실 관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오늘 대단한 난전이 펼쳐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키움 불펜은 휘청대기는 했고 흔들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랜더스는 6회 말루, 7회 말루, 8회 말루, 9회 말루라는 정말 야구에서는 보기 드문 4이닝 동안에 13명의 주자를 내보내면서 기회를 잡기는 했는데 7회 초에 최정 선수의 적시타로 2점을 뽑는 데 그치면서 결국은 3대6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잘루만 14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힘겨운 그 키움 불펜의 역투가 있었습니다. 7회 초 1-3할루에는 마무리 김재웅 투수가 이번 시리즈 세 번째 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강한 투수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차전에서 2이닝 47구 투구,
또 어제 3차전에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 동안에 3안타 1볼넷 4실점했던 김재웅. 두 경기 투구수가 68개였고요. 준 플레이오프부터 하면 가을에만 지금 8번째 등판입니다. 그리고 김재웅은 최정에게 적시타를 맞았지만 더 이상 추가 실점 없이 7회를 마쳤고요. 다음 이닝 다시 한번 또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투아웃을 잡았는데 결국은 만루를 허용하고 손가락 끝이 약간 터져서 피를 흘리면서 교체됐습니다. 그 부상은 물집 부상과는 조금 다른 투수가 강하게 공을 뿌리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 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날도 뭐 39회 투구를 한 김재웅,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인데 정말 그 분투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만루 위기에서 올가을에 최고 불펜 요원으로 변신한 최원태가 추신수를 좌측 담장 거의 워닝 트랙 앞에서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겼고요. 그해 초에도 또 만루 위기를 넘기면서 버텨냈습니다. 야구는 뭐 매일이 새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예전에 제가 스포츠조선 특파원 야구부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면서 인터뷰 비슷한 미팅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20년을 똑같은 야구장 취재를 하는 게 뭐 지겹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적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은 날이나 똑같은 경기는 없었다고. 그 후로도 뭐 10년 넘게 계속해서 야구를 보고 야구를 쓰고 야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게는 28번째 풀타임 시즌인데 단 한 번도 똑같은 날이나 똑같은 야구는 없었습니다. 어제 3차전 뭐 아슬한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시지 않나요? 그렇지만 4차전이 열리기 불과 16시간 전에 끝난 3차전에서 랜더스는 신의의 오원석의 역투, 라가레스의 극적인 8회 역전포, 정말 짜릿한 역전승을 했을 뿐 아니라 9회 상대 마무리를 무너뜨리면서 대거 6득점 대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의 분위기는 랜더스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모두 여길 정도였죠. 게다가 키움은 4차전 선발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4차전에서 히어로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승부는 2승 2패 3전 2선승제의 단기 시리즈가 됐습니다. 여전히 남은 시리즈는 랜더스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광현과 폰트가 5, 6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아마도 뭐 1차전 이상으로 잘 던질 가능성이 높고요. 폰트는 난공 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으니 바로 안우진입니다. 물집이 터졌던 부분은 새살이 거의 돋아나서 지금 많이 치료가 됐다 그러고요. 안우진 선수 사실은 오늘도 선발로 던지겠다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코칭 스태프와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아직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 등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차전에서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틀의 추가 휴식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남은 3연전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안우진 선수의 등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될지 구원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안우진 선수는 이제 마운드에 다시 오를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SSG 랜더스는 최강 원투펀치를 앞세워서 우승을 향해 질주할 기세이고, 또 키움 히어로즈는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고 또 싸울 기세입니다. 7일 다시 장소를 옮겨서 랜더스 필드에서 벌어질 5차전에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야구의 이야기가 쓰여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